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한상열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 AI 공진화 전망입니다. 본 내용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8월 달에 이제 발간한 이슈 레포트 내용을 좀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발표 들으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된 이유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AI가 메타버스 혁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AI 발전에 메타버스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진화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AI 공진화에 관련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 미래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AI 공진화는 두 기술이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AI가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콘텐츠 제작 방식의 효율화라든지 서비스 경험의 개인화, 서비스 운영의 최적화 부분에 분명 AI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발전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학습 촉진, 그리고 상호적인 인터페이스 확대, 신사업 기회 창출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AI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례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 방식의 효율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3D 객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동영상이라든지 3D 객체들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바로 3D 객체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로블록스나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플랫폼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좀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로블록스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성장 도구인데요. 이렇게 아바타로 이제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치면은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현재는 이게 작동은 하지 않은데,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헬리콥터가 진짜 날아다니게 되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지식이 없는 크리에이터들도 쉽게 이제 가상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에서도 이제 2025 커넥트 행사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타이핑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조물주가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3D 가상세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업체들도 이런 3D 가상세계를 만드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랩스라는 공간지능을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3D 가상세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코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미지나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이제 키보드나 이런 걸로 탐색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약간 좀 그래픽적인 좀 만화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면, 지금 여기서 구글 사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실제 사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이제 사실적인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키보드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 지금 날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적인 탐색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면은 가상세계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경험 개인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사용자 정보에 기반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재활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활 환자는 이제 그 숙련도가 높여지면 그에 맞춰가지고 훈련하는 강도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AI가 개입을 해가지고 컨텐츠의 어떤 이제 수준을 높여줘서 환자가 좀 더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훈련 이런 이제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변수를 주는 그런 역할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아바타와 아바타 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상담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피상담자가 뭔가 재밌거나 슬픈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상담자 아바타의 어떤 표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밋밋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상담자의 어떤 표정 변화 이런 부분들을 아바타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상담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웃는 표정이 나오고, 뭐 슬픈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제 동정 어린 표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공감 어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 이제 행사에서 발표한 그 커넥팅 행사에서 발표한 그 AI 안경 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그 안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찍는 동작을 손목에 있는 이 뉴럴 밴드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뉴럴 밴드라는 것이 이제 손목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다 읽어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근육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럴 밴드에 있는 AI가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별다른 칼리브레이션이 없어도 착용을 하면 바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AI 디스플레이 안경을 이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맞춤형 인터페이스 부분에도 AI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메타 서비스 최적화의 이제 사례들이 종군당 사례와 이제 국방 사례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는 그 메타버스 AI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AI 발전에 있어서 메타버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학습 촉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그것이 어떤 훈련을 실제 세계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또 실제 세계에서 로봇이 뭐 부딪힌다든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물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 그 세계와 굉장히 유사한 수백만 개 가상세계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은 그 가상세계 시나리오의 훈련을 통해서 로봇이나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더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세계에 좀 더 안정적으로 나와서 실제 운전이나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로봇의 팔 동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사람 비전 프로로 사람의 손 동작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캡처된 영상을 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이 로봇의 손 동작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이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의 어떤 이제 물건 구별을 픽업을 하는 픽업 이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상 사항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로봇의 어떤 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상세계가 안전한 훈련장의 역할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뭐 AI가 챗봇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좀 더 물리적인 접점을 갖고 사람들하고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들이 CES나 이런 행사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이제 그 시장에 그래도 반응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 AI 글래스인 거죠. 그래서 안경이 뭔가 최적의 AI 폼팩터로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상에서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나에게 어떤 지도 내비게이션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성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보여줘야 되는 디스플레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AI 글래스는 XR 기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메타의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XR 기술이 이런 AI 글래스에 빠질 수 없는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접점으로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메타버스는 이런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응용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활용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AI 기술의 어떤 이제 신사업계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XR OS 결국 통해 가지고 AI 기능이 연동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플러스의 키즈토피아 같은 경우도 이제 AI 대화 기능을 접목한 그런 이제 새로운 서비스로 볼 수 있고요. 널싱 XR의 AI 커넥트 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이제 학습자 평가 및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 사업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 이제 AI 기술이 활용화되고 사람들과 접점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을 종합해서 이제 메타버스 AI 공개의 미래 전망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콘텐츠 제작 자동화라든지 맞춤형 사용자 경험, 산업성과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AI와 이제 그 메타버스 간의 시너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글래스의 XR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AI 디지털 휴먼이 확산되며 그리고 이제 AI 시뮬레이션이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AI 인터페이스 고도화 및 서비스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현실 가상 융합의 일상화 및 삶의 방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이러한 미래의 그림은 이제 한 기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이제 협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AI 융합 콘텐츠 개발에 많이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관련된 실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서비스 활용이 확산 쪽에 많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